호텔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하루 좋은 호텔로 옮겼다. 비싼 호텔은 아니고 홀리데이인 익스프레스라는 IHG 체인인데 예전에 쌓아놓은 호텔 포인트를 사용했다. 오늘 아침 산책은 파타야의 중심인 부아카오에서 파타야 비치를 돌아오는 일정이다. 부아카오 지역은 파타야의 다른 번화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혼잡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즐기려는 고령의 유럽 남성들이 많은 곳으로 현지 문화와 서양인 커뮤니티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십수년 전 처음 파타야에 왔을 때 이 주변은 공사를 하고 있었고 근처 묵었던 중저가인 머큐어 호텔의 화장실 세면대에 개미들이 출몰했었던 기억이 난다. 그 호텔은 리노베이션 후 숙박비가 2배로 올랐고 주변에는 멋진 쇼핑몰이 생겼다. 에비뉴 파타야 쇼핑몰은 오아시스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다. 이곳은 뜨거운 길을 걸어 힘들어질 때쯤 나타나는 곳이고 갑자기 비가 왔을 때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다. 엊그제 이곳을 지나는 동안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스타벅스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을 마셨는데 커피값이 한국과 비슷해서 깜짝 놀라기도 했다. 하긴 코로나 전에 비해 환율에서만 20% 손해이니 어쩔 수 없을 거다. 파타야 비치를 가기 위해서는 세컨로드라는 도로를 건너야 하는데 이 도로와 비치로드를 순환하는 트럭을 개조한 버스인 성태우를 타면 10바트로 파타야의 중심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이른 아침 해변으로 가는 길은 아주 깨끗하다. 비치로드 넘어 해변에 즐비한 나무들이 너무나도 이색적이다. 바닷가 해변이 아주 시원하게 펼쳐져 있는데 이곳 파타야 비치는 이른 아침, 뜨거운 오후, 노을 지는 초저녁, 그리고 시원한 바닷바람이 부는 밤의 분위기가 모두 다르다. 이른 아침에 한적한 해변이 아주 편안하다. 저쪽 멀리 높은 건물들이 아주 많아졌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없었던 다양한 고층 건물들이 새로 들어섰다. 파타야 해변은 물은 깨끗하지 않지만 하루 종일 수영하는 관광객들이 넘쳐난다. 물론 이곳 물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전에는 파타야에서 40분 정도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꼬란섬이라는 곳에 갔었는데 바닷물이 아주 깨끗하고 따뜻해서 물놀이하기에 아주 좋았다. 하지만 이번 여행에 물놀이 계획은 없다. 파타야 비치는 산책하기 참 좋은 곳이다. 특히 이른 아침은 더욱 그랬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편안하게 걸을 수 있고 가끔 해변을 걸으면 바다의 파도 소리가 아주 크게 다가온다. 파타야에서 힐튼 호텔은 아주 중요한 일종의 랜드마크로 여행의 베이스 캠프 같은 곳으로 활용한다. 지하 1층의 푸드코트는 가장 좋아하는 점심 식사 장소이다. 보통 아침은 산책하는 동안 지나치는 길거리 식당에서 간단히 해결하고 점심 때는 에어컨 나오는 식당으로 가거나 이곳 푸드코트를 이용하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음식의 퀄리티도 상당히 좋아서 만족했던 곳이다. 해변에 접한 도로인 비치로드의 한쪽은
바로 바다고, 도로 건너편은 다양한 쇼핑몰, 레스토랑이나 바, 마사지 가게 등이 바로 인접해 있어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바로 할 수 있다. 이쪽 길 한켠에는 일본 식당들이 모여 있는데 도로 건너편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인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식당들의 미래가 약간 걱정되기도 했다. 예전에 왼쪽 건너편에 탑스 마켓이라는 규모가 작은 복합 쇼핑몰이 있었는데 아마도 부수고 다시 짓나 보다. 이 근처에 과일 가게와 작은 푸드코트가 있는데 이곳 푸드코트에서 아주 진한 망고 주스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어서 이번 여행에서도 몇 번 찾아갔다. 부아카오 거리로 들어가는 길로 들어섰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쪽보다 북쪽에 관광객들이 많은 지역에 주로 머물렀는데 남쪽의 부아카오는 워킹 스트리트와 가깝고 다양한 편의 시설들이 모두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이번 여행에는 주로 남쪽에 숙소를 잡았다. 부아카오는 파타야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숙소, 식당, 마사지 가게 등이 많아 장기 거주자가 선호하는 지역이고 가성비를 추구하는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있다. 이 호텔도 10여 년 전에 묵었던 곳인데 리노베이션 후 가격이 2배 올랐다. 부아카오는 저렴한 생활비와 편리한 인프라 덕분에 서양인 은퇴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 서양 문화에 익숙한 시설과 분위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변에 접한 비치로드나 한 블록 건너편에 세컨로드 근처의 타이 마사지가 1시간에 250바트라면 이쪽 부아카오 거리는 150에서 200바트이다. 이곳 거리에 인접한 바에서 생맥주 한 잔을 시켜놓고 지나가는 다양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여행의 묘미일 수 있다. 태국은 50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은퇴 비자를 비교적 쉽게 발급해주는데 재정 요건만 충족하면 비교적 쉽게 비자를 연장하며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연금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도 파타야에서는 여유있게 살 수 있다. 특히 저렴한 생활비와 따뜻하고 온화한 기후는 추운 겨울을 피해온 서양인들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한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층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동남아로 은퇴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파타야에는 은퇴 후 혼자 거주하는 남성들이 많은데 태국의 나이를 따지지 않는 개방적인 문화와 저렴한 유흥 문화로 인해 혼자라도 쓸쓸하지 않게 활기찬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이곳 LK 메트로는 부아카오의 미음자 형태의 길에 다양한 바와 클럽, 레스토랑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워킹 스트리트와 비슷한 분위기이지만 비용이 저렴하고 현지인이나 은퇴 서양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약간 퀄리티가 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파타야의 밤문화의 또 다른 선택지일 수 있다. 어쨌든 밤문화의 비용은 코로나 이전보다 너무 올라서 좋은 음악을 들으며 간단히 맥주 한잔 하는 정도로 파타야의 밤을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물론 비용이 급격히 상승한 만큼 퀄리티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래도 너무 비용이 올라서 앞으로 지속 가능성이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코로나 이전에는 밤 늦게까지 다양한 곳에서 편하게 즐겼었는데 이번 여행에서는 밤에 활동이 줄어들었고 대신 이른 아침 산책 시간을 훨씬 더 즐겼다. 오늘 아침은 호텔 조식이라 오랜만에 폭식을 해볼 예정이다. 아마도 오늘은 호텔에 오래 머무를 듯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역시 비용 대비 효과가 아주 정직하다. 침대가 너무 편안했다.